다음은 공법 도시개발법 중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기출지문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대도시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에 관하여 관계 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자연녹지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없다.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군수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이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토지의 합병은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토석의 채취는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이다. 중목의 식재는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이다. 공유수면의 매립은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이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일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완료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는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 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음은 공법 도시개발법 중 도시개발계획에 관한 기출지문 내용입니다.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연녹지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된다.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에서 제외되는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는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에서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에서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는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소유자로 본다. 개발계획의 변경 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더라도 이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면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발구역의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포함한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의 산정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은 국공유지를 포함하고 산정한다.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환지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공유토지는 공유지를 대표하는 1인만 의결권이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를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를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 1인이 2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본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를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 2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를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 한 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 각각을 소유자로 본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를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환경보전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도시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도시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용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도시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개발구역을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도시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도시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다음은 공법 도시개발법 중 도시개발계획에 관한 기출지문 내용입니다.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연녹지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된다.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에서 제외되는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는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에서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에서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는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소유자로 본다. 개발계획의 변경 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더라도 이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면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발구역의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포함한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의 산정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은 국공유지를 포함하고 산정한다.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환지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공유토지는 공유지를 대표하는 1인만 의결권이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를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를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 1인이 2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본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를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 2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를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 한 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 각각을 소유자로 본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를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환경보전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도시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도시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용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도시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개발구역을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도시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도시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다음은 공법 도시개발법 중 시행자에 관한 기출지문 내용입니다.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 국가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국가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한국부동산원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 한국관광공사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지방공사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는 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시행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 규약의 내용에 있어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없다.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관광공사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중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중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사업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실시설계, 기반시설공사, 부지조성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실시설계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지조성공사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기반시설공사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조성된 토지의 분양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건설을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음은 공법 도시개발법 중 조합에 관한 기출지문 내용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조합 설립에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조합 설립에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공고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조합 설립에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조합 설립에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포함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조합원의 의결권은 모두 평등하다. 도시개발사업 조합원의 의결권은 모두 평등하다. 도시개발사업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자로 한다.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은 될 수 없으나 조합원은 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여야 한다. 조합장은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한다.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대의원회는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이사의 선임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감사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총회의 의결사항 중 환지의 정지의 지정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은 공법 도시개발법 중 실시계획 및 사업 시행 방식에 관한 기출지문 내용입니다. 시행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사업 시행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인가 받지 않아도 된다.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 시행 면적의 100분의 10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에는 위치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내용은 관할 등기소에 통보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의제될 수 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한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 중에서 결정할 수 있다. 분할 혼용 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 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도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은 변경할 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그 시행 방식을 사용 또는 수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국가가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지정권자는 그 시행 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국가가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지정권자는 그 시행 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국가가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지정권자는 그 시행 방식을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국가가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지정권자는 그 시행 방식을 혼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음은 공법 도시개발법 중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관한 기출지문 내용입니다.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하려면 토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도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 출연기관은 동의를 받지 않고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토지보상법에 따른다.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토지 등의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지방공사는 은행에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 규모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토지상환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려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토지가격의 추산 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려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상환대상 지역 또는 상환대상 토지의 용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려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발행시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려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려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인 경우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다.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까지로 한다.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될 수 없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 개발에 승인을 할 때에는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 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원형지 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기간에 제한 없이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 개발자인 경우 원형지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경과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원형지 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원형지 매각 기간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원형지 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행자는 원형지 개발자에게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원형지 개발자가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원형지 공급 가격은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원형지 공급 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과 원형지에 설치된 기반시설 공사비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급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단독주택용지로서 330제곱미터 이하인 조성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공공청사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급 신청량이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다음은 공법 도시개발법 중 환지 방식에 관한 기출지문 내용입니다.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는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환지 계획에서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청산금의 결정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입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 건축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 건축 계획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평면 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환지 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 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변경할 수 없다.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환지구역별로 사업비와 보류지를 책정하여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은 분할한지할 수 없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경미한 경우로서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의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하필 또는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 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그 면적을 늘려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정한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시행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시행자는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채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의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으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은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시행자는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시행자는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는 공사를 끝낸 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공사 관계 서류의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에서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환지 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환지계획에 따라 입체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채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청산금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과소토지여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청산금을 이자를 붙여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한 경우 그 시행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군에 지급하여야 한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은 공법 도시개발법 중 준공검사 공사 완료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기출지문 내용입니다.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도시개발 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채비지를 사용할 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3분의 1을, 지중해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의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원, 녹지의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장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채권의 발행 총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려는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채권의 발행 총액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 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 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 채권의 이율은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 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 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 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도시개발 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 필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도시개발 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 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